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누군가의 최저임금은 2,896원에 멈춰 있다. 바로 장애인의 최저임금인데, 그러나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들처럼 능력만큼 일을 해서 당당히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은 장애인들. 이제는 나도 직장에 다니고 싶다. 평일 오후에 한 대형마트.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로 붐비는 시각. 고객을 응대하는 마트 직원들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그리고 매장 한켠, PP센터라 불리는 이곳. 온라인에서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센터 직원들 역시 눈코 뜰 새 없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숨가쁜 현장에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다. 올해 입사 6년 차의 베테랑 사원 이윤숙 씨. 몸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편한 직장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복지도 좋고, 예, 사람들이랑 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대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엔 다리가 불편한 윤숙 씨 외에 장애 사원이 한 명 더 있다. 유난히 큰 키에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김승민 씨. 그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여기 상품명이 나오면서 여기 정확한지 보고 또 여기에 바스켓에는 다 라벨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 라벨 같은 걸 찾아서 배상 수량을 몇 개 넣어야 되는지 좀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서 바스켓에 넣는 거죠. 올해 4월 입사한 승민 씨는 물건을 분류해 담는 과정에서 자신이 행여나 실수를 하진 않을까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일을 해내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입사했을 적에는 저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그 우려와는 다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비장애인보다 좀 더 꼼꼼하고 뭐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승민 씨가 직장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업무뿐만이 아니다. 사회성이라든가 언제나 의욕 있게 하고 또 무표준 가능한 직장 하고 있어요. 여기 일은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지만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이곳 대형마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은 약 800여 명. 올해만 장애인 사원 23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83명을 포함해서 230명이 입사를 하셨고요. 연초에 잡은 계획은 300명 규모였고요. 아직 2번의 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마트에 적합하신 장애인분들을 계속해서 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 회사가 장애인 사원 채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달라진 유통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는 게 정책된 요즘, 고객 대신 꼼꼼히 상품을 고르고 포장하는 온라인 피커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에 쇼핑몰 쪽에 워낙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쪽으로 직원 채용 수요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직무에서 특화된 직무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였던 거죠.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하면,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군은 생각보다 많다. 곰처럼 느리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장애 사원을 뜻하는 기업 베어베터. 이곳에서 채용한 장애인 직원은 198명으로 전체 직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우리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무엇이 있을까요? 내렸다가 타는 거. 배수가방 메고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 치면서 다니면 될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합시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의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금은 특별한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이 둘째 애가 자폐성장의 상급입니다. 공부나 대학 진학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 설령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갈 데가 없다.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회사 창업의 목적은 발달장애 분들을 고용하는 것,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창업의 목적입니다. 이곳은 이윤이 발생하면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이익제로 고용 경영을 실험 중이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인쇄와 커피, 제과제빵과 화해, 배송팀까지 5개의 팀이 있는데 모두 반복 작업을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들이다. 인쇄팀에서 일한 지 1년째인 구교석 씨. 일하는 손길에 빈틈이 없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반 정도 조금 이해도 안 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원들의 가르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쉽다고 이제 느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이 취업의 기회를 갖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고용률은 60%. 그중 장애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45%가 일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부족한 사회성을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 공단에서 그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해봤더니 그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것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없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좀 낮은 것도 뭐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사회라든가 기업체에서 중증이라든가 발달 장애인은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업무 능력은 직장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 발달장애인 회사 베어베터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사회성과 언어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배송 업무다. 저기 서울숲역으로 가면 돼요. 네. 걷는 길 쪽이니까 차 조심하시고. 네. 출발합시다. 네. 의원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번 배송길이 초행인 기훈 씨와 경험이 많은 영수 씨가 오늘 처음 배송 짝꿍이 되었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안에는 제과하고 커피 들어있어요. 두 사람 과연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맞춰 배송 물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배송 가는 업체를 이전에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는 영수 씨에게 확인해 보았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신라역까지 간답니다. 수능까지 몇 정거장인지 알아요?
10배에서 내가까지는 18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압구정요대의 강남구 선정령 선령 서현 순회역까지 이렇게 18정거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웠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봤더니 금방 외워졌어요.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은 상당수 노선도를 보지 않고도 그릴 정도로 지하철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래서 보통 배송팀은 길을 잘 아는 자폐성 장애 직원과 사회성이 좋은 지적 장애 직원이 2인 1조로 꾸려진다. 오늘 배송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바로 옆에 빈 좌석이 있는데도 오직 배송 가는 길에만 집중하는 두 사람. 통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는 앉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는 게 익숙해요. 서 있는 게보다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다른 분들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이? 그냥 발이 불편하셔서. 건장한 자신들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다. 드디어 커피와 쿠키를 배송받기로 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제거하는 이곳은 베어베터가 협력회사 안에서 위탁 운영하는 카페로 영수 씨가 그동안 자주 배송을 맡던 곳. 배송이 끝나면 곧바로 회사에 보고를 한다. 장 사원은 제과양 커피 배송 완료했습니다. 항상 보고. 이들이 이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사원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직무와 제대로 매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면 뭐 10가지면 10가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사원 같은 경우는 10가지 중에 뭐 2가지만 할 수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3가지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2-3가지를 찾아주는 게 저희 관리자의 목표이고.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자기 몫을 다하는 사회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는 재형 군의 집. 올해 22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재형 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작년까지 약 10개월간 직장에 다녔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 대신 직업훈련센터에 나간다. 수박 맛있어? 맛있어, 안 맛있어? 네. 맛있어요? 수박 먹고 어디 갈 거야, 오늘? 네이블 가요? 천천히 얘기해야지, 알지? 이게 어디가? 희순 씨는 아들의 월급 통장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 재형 군이 하루 8시간 꼬박 일해서 번 한 달 월급은 91,000원. 91,000원은 제가 그 작업장에서 받았던 금액이에요. 인형 같은 거, 옷 입히는 거, 뭐 정말 간단한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단가가 책정 자체가 낮으니까 이제 그 작업장에서도 조금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 환경을 싹 바꾼 거예요. 어느 날 늘 해오던 업무가 바뀌어 버렸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재형 군은 매우 예민해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작업장에 갔을 때 A라고 하는 지석에 딱 좌석에 앉게 되면 계속 그 좌석에만 앉아요.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불안해진 상태에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던 그는 급기야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드러내고 말았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좀 괴성, 정말 소리라는 게 그냥 소리가 아니라 괴성 같은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회사에서 이제 도저히 재영이를 감당을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계속 차곡차곡 힘든 게 누적이 되었다가 어느 날 딱 폭발하니까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바뀐 업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재취업을 하는 대신 취업 훈련을 받기로 했다. 재영이 엄마랑 아침마다 하는 거 할까? 우리 집 보물? 1호. 잘할 수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 전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하는 전문 센터. 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 재영 씨 오늘 며칠? 내일 나다. 오늘 며칠? 공단이랑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은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에요. 중증이 교육을 하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재형군은 실패의 기억을 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바람은 한결같다. 직장 생활을 8시간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력이 짧은 친구들은 2시간만 일하고 할 수도 있고 재영이가 온전히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혼자 제가 비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게 꿈이죠.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2.9%, 장애인 사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의무고용률이 기업에서는 2.7%였습니다. 그런데 2.66%라고 그러면은 거의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1000인 이상 되는 그 대기업에서는 고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그런데 베어베터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한 덕분에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창업 2년 만에 흑자 경영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 것은 바로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였다.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베어베터 같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장애인 직원을 연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발달 장애인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직접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또 직원이 또 필요하고 이런 인력 문제라던가 주변 다른 이제 비장애인 직원들과의 이제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 고용보다는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을 관리하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기업 같은 회사들을 활용을 해서 좀 간접 고용 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계약을 맺은 회사는 100여 개 이상, 재계약률 또한 100%에 이른다. 베어베터와 계약을 맺은 한 디지털 통신 장비 개발 업체. 업무 특성상 전문직 직원이 대부분인 이곳은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런데 2년 전 베어베터를 알게 된 후 회사 안에 장애인 직원으로 구성된 카페를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직접 고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공단에 몇 차례 문의를 하고 직접 후보자를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R&D 위주의 회사다 보니까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 적격한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베어베터에서도 사내 카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던 터라 베어베터와 함께 이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직원들의 복지 혜택에 보태고 싶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 간접 고용 효과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회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제고시켜주고 싶었고.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를 통해 회사는 최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직원 수가 많을수록 계약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액수도 그만큼 커진다. 이미 제도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기업의 몫이다. 장애인 취업에 있어 고용률과 함께 고려돼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대학로엔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 김국환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도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터치 방식의 최신 커피 기계 대신 손으로 만져서 구별이 가능한 버튼식 부식 기계를 커피잔 대신 계량컵을 이용한다. 그는 왜 이 쉽지 않은 도전을 시작한 것일까?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주로 이제 마사지나 안마 일을 많이 했었죠. 안마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재능이 없어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을 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신체적 제한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협소하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원래 업무가 이제 안마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에 고용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또 한때 많이 추천되기도 했던 그런 직종인데 또 이제 또 많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마침 바리스타 일을 배우기 위해 후배 소연 씨가 찾아왔다. 시각장애인인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헬스키퍼 일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한다. 여기 손을 대보세요. 바닥 차갑죠? 그래서 찬 우유를 부을 때는 온도로서 이제 양을 보는데 여기 눈금 만져지죠? 자, 25 한 칸씩 올라가면서 그 다음 칸 50, 75 깨지지 않게 비장애인에 비해 후각과 미각이 예민하게 발달한 시각장애인. 눈 대신 향과 소리, 감각으로 개량해 완성한 카푸치노의 맛은 어떨까? 어때요?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좀 모르겠어요. 몸이 기억하겠죠? 몸이 기억한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즘엔 비장애 손님 수도 부쩍 늘었다. 맛있어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이제 할인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커피를 여기서 마신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친절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고 깨끗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국환 씨의 도전이 어느새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편견의 벽까지 허물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설레는 도전을 시작한 이가 또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입사에 성공해 첫 출근을 하는 강다빈 씨다. 강다빈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네 그때 엄마한테 알리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도 도와주고 저도 진짜 얼떨떨했거든요. 기분이 내가 진짜 합격될 줄 몰랐어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빈 씨는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 탓에 장애인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다빈 씨가 이처럼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녀 역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첫 출근지는 신도림에 있는 한 대형마트.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건 괜한 기분 탓일까? 드디어 회사에 도착했다. 막상 들어가려니 조금 긴장이 되는 모양. 첫 직장을 보는 기분은 어때요? 이게 내가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 직장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일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인사해야 할 사람도 익혀야 할 일도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령이 하루나 있죠. 가장 먼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매장을 인사 담당자와 함께 둘러보기로 했다. 실습은 한 며칠 정도? 2, 3일 근무할
해야 되니까 네. 근무할 장소가 예정이 어디인지만 알려주세요. 다빈 씨가 할 거는 이제 나중에 준열이나 시식도 같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친숙한 마트지만 이제부턴 직장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다빈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직 사원이랑 똑같이 매장 진열, 그다음에 상품 정리, 그다음에 후방 정리, 그런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다빈 씨는 앞으로 비장애인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맡고 차등 없는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 치른 입사 경쟁률은 무려 7대 1이었다.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항상 웃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일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신의 핸디캡보다는 스스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청춘에게 세상은 다행히도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수의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마트에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불어서 개발하는 게 저의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취업에서 소외돼 왔기에 행복해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장애인들. 이들을 위해 장애인 취업 시장에 더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